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수저를 꿈꾸는 흑수저 유튜버 이브아빠입니다. 오늘은 딸아빠가 된 이후 아빠의 심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얼마 전 이브의 성별을 알고 난 뒤 여러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외로움을 많이 탔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방학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이 맞벌이를 하셨기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8시에서 9시까지는 늘 집에 어린 동생과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서 탐구 생활도 이 방학한 지 며칠이 안 되어 다 끝을 냈고, 같이 놀던 친구들도 부모님들 때문에 일찍 집에 가니 40일이 넘던 방학은 저에게 너무나 긴 기간이었습니다. 연년생이었던 여동생이 있었지만 경상도에서 이 1살 차이 나는 남매지간이라 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습니다. 동생은 지금까지도 특정 목적에 있지 않는 한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사춘기를 맞이하고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조금 엇나가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된다면 자식도 좀 많이 낳고 시끌벅적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다행히 와이프하고 그런 부분은 잘 맞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19주차 된 딸아이를 가진 한 아빠가 되었네요. 내가 어떤 삶을 살지는 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진 역마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 인맥관리,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했던 것 같았는데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 위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직업적인 꿈이나 목표도 있지만 아무리 이 책을 읽어보고 주변 사람들을 봐도 개인적이고 직업적인 목표와 내 가족을 둘 다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인맥관리와 내 가족들을 둘 다 가질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삼성 SDS를 다녔는데 연구원이어서 매일 새벽에 들어가고 주말엔 집에서 잠자기 일수였다고 해요. 이분한테는 5살 된 딸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같이 살긴 하지만 주중에는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고 주말에는 자는 모습만 보면 커왔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월요일날 아침에 아빠를 배웅해 줄 일이 있었는데 딸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와 라고 말이죠. 딸아이한테는 그냥 우리 집의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래서 이 지인이 충격을 받고 바로 다음 달에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어요. 저녁과 주말에 있는 삶을 위해서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개를 양립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빠를 잘 보지 못하며 컸던 것 같아요. 건설업을 하셨기에 너무 바쁘셨고 집에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이번 생은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 이 남은 인생을 걸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커갈 때 옆에 있어주고 와이프하고 기회가 되는 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아이한테 엄마의 역할은 3살 정도까지만 중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사랑받는 법을 알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고 싶어요. 틈틈이 와이프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제 꿈은 주부아빠입니다. 유튜브도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최대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그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제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주부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이브가 나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째, 제 인생에 있어 체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무마할 수는 있겠지만 갈등의 골만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랑 싸워서 아빠한테 파리채로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파리채 자국이 남아서 여름이었는데 학교에 가서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든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겐 절대로 그런 기억을 물려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방법으로 상처 주며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둘째, 공부를 강요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해서 가고 싶었던 대학과 과를 가서 가고 싶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 이걸 오픈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이나 그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이거를 더 밖으로 꺼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게 많이 경험을 시켜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게끔 알려줄 생각입니다.
대신 제가 책은 많이 읽게 할 생각인데 역시나 읽으라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대신 제가 집에서 책을 많이 보면서 좀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전에 그 조카들이 집에 왔을 때 제가 같이 놀아주지 않고 책을 보고 있으니 제 책장에 있는 책을 꺼내와 제 옆에 앉더니 책을 보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이렇듯 책과 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받은 자녀로 크게 만들 생각입니다. 이브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아가들은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지 그 친구들이 원해서 나오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아니지만 태어난 이상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성향과 이 특징들은 이 어린 시절에 대부분 결정이 되고 어린 시절을 통해 결정이 된 내 성향과 내 성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와이프가 사랑을 많이 주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 사랑받는 법을 알고 사랑을 주고 베푸는 아이로도 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표시가 많이 납니다. 결핍이 많은 친구들도 당연히 티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결핍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줄 생각입니다. 이런 제 생각들이 완전히 실현되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배맘들이 보기에 헛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가족에게 헌신할 것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한 것은 어떻게든 이루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